여러분, 요즘 미국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돌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스마게돈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몰락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던 쟁쟁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매출이 반토막 나고 회사 절반은 날아갈 수도 있다는 끔찍한 대재앙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지금 당장 그 회사들이 사라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원래 미래의 공포를 먼저 당겨서 반영을 하잖아요. 월스트리트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2, 3년 뒤에 벌어질 이 소프트웨어 시장의 구조적인 붕괴를 벌써부터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왜 월가가 이 시나리오에 떨고 있는지,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무서운 클라우드 삼형제의 강점과 약점 등 현 위치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소프트웨어 회사들, 예를 들어서 고객 관리를 해주는 세일즈포스나 인사 관리를 해주는 워크데이 같은 회사들이 돈을 버는 공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머릿수 이꼬르 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직원을 100명 뽑으면 100명분의 컴퓨터와 업무용 프로그램 라이센스, 즉 의자를 사야 했다는 말이에요. 직원이 늘어날수록 소프트웨어 회사의 매출은 쫙쫙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에이전트 AI라는 녀석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AI가 단순히 타자치는 걸 도와주는 엑셀 자동화 수준이었다면 이 에이전트 AI는 스스로 생각하고 일정을 짜고 거래처에 메일을 보내고 결제까지 알아서 척척 해내는 진짜 디지털 직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어라? 100명 하던 직원들 하던 몫을 이제 관리자 5명이 다 해버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원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팔던 라이센스도 팔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사스 시장의 50%가 파괴될 거라며 미리 겁을 먹는 이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매출이 쪼그라들고 회사들 절반이 날아간다면 그 엄청난 돈은 어디로 증발을 해버릴까요? 없어져 버릴까요? 아니죠. 돈의 물꼬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틀어질 겁니다. 바로 인프라, 컴퓨팅 파워입니다. 사람이 마우스로 클릭 50번 할 거 AI 에이전트가 대신하려면 수만 번의 두뇌 회전과 연산을 해야 됩니다. 이 두뇌 회전을 하려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미친 듯한 전기가 필요하죠. 즉 앞으로 소프트웨어 회사가 가져가던 돈은 고스란히 클라우드와 인프라를 쥐고 있는 빅테크들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미래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 3대장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올해 2026년 이 세계 회사가 인프라를 짓기 위해 쏟아붓는 돈이 총 합쳐서 무려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주주들한테 배당 주고 자사주 사주던 돈까지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발전소 계약하고 데이터 센터 짓고 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생존이 걸린 게임을 하고 있는 이 빅테크 3대장에게서 제가 생각하는 3대장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지켜봐야 할 체크 포인트를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데요. 만약에 이러한 구독형 소프트웨어 시장이 절반으로 무너진다는 건 수백 개로 쪼개져 있던 잡다한 소프트웨어들이 결국 하나의 슈퍼 플랫폼으로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 세계 직장인들 컴퓨터에 기본으로 쫙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뭐죠?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MS 오피스입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 MS365 안에 기업 관리 소프트웨어들이 통합된다면 이제 직장인들은 휴가 신청하고 경비 처리하고 고객 관리하려고 굳이 비싼 다른 회사 프로그램을 따로 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MS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기업 보안과 기밀 유지라는 절대적인 해자예요. 만약에 진짜 똑똑한 AI 에이전트가 우리 회사 일을 완벽하게 대신해 주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 회사의 이메일, 회의록, 재무장부와 같은 1급 기밀 데이터를 싹 다 읽고 있어야 됩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 같은 게 한번 유출되면 회사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데 아무 곳에나 맡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죠. 결국 돌고 돌아서 십수년간 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의 기밀 데이터를 단 한 번의 큰 사고 없이 가장 안전하게 지켜온 MS의 철창 안에서 AI를 돌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세 데이터 센터 중 보안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인 만큼 이 보안이라는 절대적인 허들 때문에 결국 다른 사스들은 도태되고 MS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로 블랙홀처럼 돈과 데이터가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완벽해 보이는 MS에게도 뼈아픈 약점이 있는데 바로 세계 최강 용병인 오픈AI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MS 자체 칩의 발전이 왜 구글 앱에 비해서 유독 늦었냐 하면 MS가 모시고 있는 이 오픈 AI 용병이 과거부터 철저하게 엔비디아 칩 생태계 안에서만 AI를 훈련시켜 왔습니다.
쿠다 생태계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용병들이 우린 엔비디아 칩 아니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니까 MS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천문학적인 빚을 내서라도 가장 비싼 엔비디아 인프라를 가장 우선적으로 깔아줘야 했던 겁니다. 그러한 인프라를 대주느라 정작 자기들의 칩 독립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2026년에 어떤 뉴스와 지표를 지켜봐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코파일럿의 실질 연장률과 사용률입니다. 현재 MS가 기업들에게 코파일럿이라는 AI 어시스턴트를 팔고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모습은 이용률과 연장률 측면에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 하면은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하던 기업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MS가 가진 강점을 실제로 무기로 바꾸어 나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체칩 마이아의 데이터 센터 탑재 속도인데요. 앞서 제가 MS가 자체칩 도입률이 가장 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I가 매일매일 대답을 해주는 추론 작업에 언제까지 비싼 엔비디아 칩만을 쓸 수는 없습니다. MS가 자사 데이터 센터의 이 가성비 칩인 마이아를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많이 갈아치우느냐가 이 쪼그라든 영업이익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바로 강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 바로 외주를 줄 필요가 없는 완벽한 생태계입니다. 앞서 MS는 오픈AI라는 외부 용병한테 목을 메고 있다고 했는데 알파벳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 데이터로 제미나이를 직접 만들고 전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인 안드로이드와 크롬이라는 유통망까지 전부 자기들 소유입니다. 모든 게 수직 계열화가 돼 있으니까 남한테 수수료 떼일 일도 없고 멱살 잡힐 일도 없는 완벽한 독립 제국인 겁니다. 두 번째 강점으로는 압도적인 가성비의 자체 칩과 학습 데이터입니다. 구글은 남들이 비싼 엔비디아 칩을 사려고 줄을 설 때 10년 전부터 자체 칩 TPU를 깎아온 장인입니다. 그래서 칩 독립률 1위죠. AI 추론 과정의 원가가 경쟁사보다 훨씬 쌉니다. 게다가 AI를 똑똑하게 가르칠 유튜브라는 사기급 영상 학원을 통째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텍스트만 긁어모아 AI를 가르칠 때 알파벳은 전 세계의 동영상으로 표정, 소리, 공간까지 한 번에 이해하는 멀티 모델 AI를 키우고 있죠. 원가는 제일 싼데 머리는 제일 똑똑해질 수 있는 압도적인 무기를 진 겁니다. 자, 그러면 약점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살 깎아먹기라는 광고의 딜레마인데 구글의 엄청난 전체 매출 중 비중이 광고에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검색창에 뭘 치면 파란색 링크들 맨 위에 띄는 광고를 클릭해야 구글이 돈을 법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너무 똑똑해져서 이제 검색할 필요도 없이 운동화 이거 사라 딱 정답만 말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광고를 클릭할 일이 없어지겠죠. 혁신적인 AI를 만들면 만들수록 자기들의 기존 밥줄이 타들어가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글 주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첫 번째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B2B DNA의 부재가 낳은 뼈아픈 클라우드 점유율입니다. 이게 진짜 치명적인 포인트인데 앞으로 다가올 사스 대통합 시대에 빅테크들이 돈을 쓸어 담으려면 결국 전 세계 사장님들이 자기 회사의 1급 기밀 데이터를 구글 데이터 센터에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MS는 십수년간 양복 입고 찾아와서 기업 보안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챙겨주고 있고 아마존은 이미 전 세계 기업용 클라우드 1등이라 남들이 다 쓰니까 믿고 쓰고 있는데 구글은 본질이 일반 대중에게 무료 검색창을 주고 광고비를 받는 회사가 본질이기에 기술력이나 이런 건 좋은데 막상 사장님들이 비싼 돈 내고 우리 회사 시스템에 맞춰서 구축하고 서버가 다운되면 당장 튀어와서 고쳐라고 말을 했을 때 대처하는 기업용 서비스 마인드가 아무래도 경쟁사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로는 구글 기술 좋은 건 아닌데 우리 회사 명운을 걸기엔 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구글로 데이터 센터를 옮기지를 않죠.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점유율이 아마존 MS에 밀려 만년 3등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물론 늦게 시작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요. 자, 이 점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이어지는데 앞서 구글 클라우드가 아마존과 MS에 밀려 3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만년 3등 구글 클라우드가 얼마나 이 점유율을 뺏고 치고 올라가는지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AI가 정답을 말할 때 광고를 얼마나 잘 끼워 넣는가입니다. 그래서 실적에서 봐야 할 건 구글의 핵심 밥줄인 검색 광고 매출 방어력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을 안 하고 AI 에이전트에게 정답만 듣고 창을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AI 검색으로 계속해서 전환을 해 갈 때 광고 매출을 안 깎아먹고 성장을 증명한다면 시장은 AI 시대에서도 구글이 자기 살 깎아먹는 딜레마를 극복했구나 하고 환호를 하겠죠. 세 번째 기업 아마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아마존은 AI 업계의 완벽한 중립국이라는 점입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 MS나 구글 클라우드를 쓰면 본능적으로 좀 찝찝합니다. 내가 만든 AI 서비스가 대박이 나면 저 건물주들이 자기들 오피스 앱에 비슷한 기능을 무료로 쓱 끼워 넣을까봐 조금 과장을 하자면 좀 두렵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치사하게 뺏어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사장님들의 그 미세한 불안감조차 완벽히 지워버리기 위해 아마존은 아예 작정하고 베드록이라는 100% 중립 플랫폼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메시지는 깔끔합니다. 우린 너희 소프트웨어 시장에 절대 진출을 하지 않겠다. 아무거나 골라와서 우리 주방에서 마음 편히 요리를 해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강점은 지구상에서 아마존만 가능한 이중 수익화 구조인데요. MS나 구글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전 세계의 거대한 물류 창고와 트럭을 굴리는 실물 경제 회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마법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마존은 자기들이 만든 똑똑한 AI 에이전트와 로봇을 어디에 제일 먼저 쓸까요? 자사 물류센터와 고객센터에 먼저 투입을 해서 인건비와 배송비를 미친 듯이 깎아버리겠죠. 여기서 더 많은 수조 원의 리테일 마진을 남기고 아낀 리테일 마진을 통해서 이걸 싹 다 포장을 해가지고 외부 기업들한테 AWS 클라우드 서비스로 또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물류비를 줄여서 돈을 또 벌고 그 기술을 외부로 팔아서 또 버는 이중수익화 구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점이 무엇이냐고 보았을 때 제가 첫 번째 강점이 중립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 중립성을 아마존의 잠재적인 리스크로 보는 싸늘한 신선도 존재를 하거든요. 이들의 논리가 뭐냐면 아마존은 지금 2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인프라에 쏟고 붓고 있는데 정작 고객을 확실하게 묶어둘 강력한 자체 AI 킬러 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MS는 자기 클라우드에 오픈AI와 혈맹을 맺어가지고 묶어서 비싸게 팔고 있고 구글은 제미나이를 직접 팔고 있는데 이에 반해 아마존은 엔스로픽 같은 남의 AI를 유통해준다는 거거든요. 배달앱이 수수료를 떼어가듯 진짜 큰 돈은 엔스로픽 같은 모델 주인이 가져가고 아마존은 서버나 돌리는 전기세만 감당하는 디지털 하청업체로만 머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0년 뒤 AI 시장이 극소수의 거대 모델로 통일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아마존의 미래가 조금 위태로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 터지는 AI 전쟁터에서 나는 모든 무기를 다 다룰 줄 안다는 그 중립성이 자체 필살기가 없는 검객의 한계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그 명검을 남에게 빌려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날카로운 지적이 아마존 투자자라면 반드시 한 번쯤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약점이자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야금야금 뺏기고 있는 클라우드 점유율 방어전인데요. 영원히 1등 같았던 아마존의 AWS가 최근 상황이 심심치가 않죠. MS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가 AI를 무기로 맹렬히 추격을 나서면서 아마존의 점유율 파이가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AWS 점유율 하락세가 멈추고 있는지 아니면 방어선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켜내고 있는지 방어선이 뚫리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AI 데이터 기업 3대장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지켜봐야 할 포인트를 한번 알아봤고요. 핵심만 정리를 하자면 월가가 두려워하는 사스마게돈 시나리오는 결코 기술 산업의 멸망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수천 개로 쪼개져 있던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물가 가치가 결국 800조 원의 인프라를 쥐고 있는 빅테크 3대장에게 빨려 들어가는 대통합의 서막이라고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인프라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최후의 승자 없이 세계 기업이 사이좋게 나눠먹는 그림이 될까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장기 투자 시야를 한 뼘 더 넓혀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